저랑 같이 이제 한번 멋지게 한번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네,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저랑 같이 이제 Are you guys ready?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저랑 같이 이제 실제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이 IELTS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브리티시 스타일과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의 차이점을 보고요. 그다음에 IELTS에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총 3가지고요. 그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맞히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이 있어요. 근데 소정의 상품이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볼 수 있으니까요. 맞히신 분들은 당연히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상품을 받고 재밌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컨텐츠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컨텐츠는요, 이 브리티시 스타일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의 차이점, 특히 보캐블러리를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엔 뭐 pronunciation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초점은 보캐블러리를 볼 거예요.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문제 조금 더 어렵다 싶다? 네, 문제 조금 더 어렵다. 예, much harder.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딱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뭘 볼 거느냐? 자, 퀴즈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퀴즈 지금 보이시죠? 네, 퀴즈 보시면요. 퀴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번에 첫 회였죠. 제 아프리카 TV. 첫 회에, congratulations. 즉, 한 분이 상품을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익명의 분이 받아 가셨고요. 이분한테 제가 돗자리랑,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아니에요. 별다방 커피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 부분들을 책임지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understand? 됐나요? 준비됐으면은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패션, 열정을 보여주세요. 준비됐다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됐나요? 네. 네네네. 아주 릭쌤 사이 질러 아주 엄청난 분이에요. 스크림. 네, 해치워 버리자고요. 같이. 고고. 오케이.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좋아하세요? 패스트푸드, 즉 파스트푸드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파스트푸드. 파스트푸드 많이 좋아하시죠? 정크푸드라고도 하고 혹은 뭐 여러가지 인스턴트 푸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 스타일과 영국 스타일의 차이점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자, 보면 여기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감자튀김을 미국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죠? 네,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한국 식당에는 많이 프라이즈라고 많이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영연방 국가 사람들은 칩스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이해되셨나요? 칩스? 그래서 보통 프라이즈라고 하지 않고 칩스라고 해야지. 네, 보통 영국 사람이나 영연방 국가, 즉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칩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즈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Can I get some chips? 라고 하면요 보통 바로 프렌치 프라이, 우리 그때 얘기했던 감자튀김 더 주세요, 주세요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이해됐나요?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키친타월님. 그래서 칩스를 이제 저랑 같이 응용을 할 건데, 칩스는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칩스 하면은 원래 snacks, 오케이, that's good. 하지만 여기에 이제 다른 답안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면 칩스와 프라이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칩스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먹는 오, 센스가 넘치시네. 포카칩. 그렇죠. 포카칩도 있고 뭐 수땡칩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실제로는요 이렇게 불린대요. 영국에서는 보통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감자 칩을요 크리스프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자, 같이 따라해볼까요? 크리스프. 습이라는 표현이 보통 SP로 돼서요 크리스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칩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과자들이 다 땡땡 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발음을 한번 또 채팅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죠?
이건 노래 가사죠, 여러분. 그래서 노래 가사는 인용되지 않고요.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알았어요. 칩스가 바로 영국식으로는 감자칩이었고요. 자, 예를 들면 그 백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크리스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IELTS 리딩 문제에서요,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bags of crisps라고 하면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감자 봉지 들어있는 그 감자칩 봉지를 의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재미삼아 진행이 됐고요. 이제 실제 문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특히 달콤한 거 좋아하죠? 달콤한 거. 달콤한 거 뭐라고 하죠? 보통? 사탕이죠, 사탕. 사탕 모형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탕이나 여러 가지 달달한 설탕들이 녹여져 있는 그런 것들 뭐라고 하죠? 보통 캔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보통 스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영국 스타일은요, 스위트라고 하는데 이 스위트 안에 여러 가지 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캔디 재밌네. 그래서 보통 영연방 국가의 사람들은 물론 캔디라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요. 캔디보다는 스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스위트. 그래서 스위트라고 하는 것이 실제 리스닝 문제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언제 예를 들면 강의를 듣다가 먹을 수 있게 챙겨와라. Can I get some sweets? 하면 보통 캔디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캔디보단 왼쪽에 있는 영연방 국가 스타일의 영어 스위트라고 보면 되겠죠. 롤리팝 좋습니다. 설무진 아주 에듀케이션에 관련한 그런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롤리팝. 롤리팝 맛있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근데요, 특히 이런 맛있는 감자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맛있는 사탕을 먹으려면요, 아주 유명한 가게를 많이 가야 되거든요. 맞죠? 네네네. 뉴질랜드네요. 오케이. 그럼 오늘 바로 응용하세요. 슈퍼 가서요, 바로 Can I get some sweets라고 하면 바로 점원이 줄 겁니다, 아마. 그쵸? 캔디라고 하면 약간 조금 뭐야 이거 딱 이런 식으로 그렇진 않죠. 자, 가보죠. 자, 저는 어디까지나 IELTS 리스닝과 관련된 표현, 스피킹과 관련된 표현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맛집을 가면요, 이런 게 되게 많대요. 자, 가자 한번 보시죠.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가려면 고층에 있거든요. 고층 빌딩으로 가려면 여러분 뭘 타야 되죠? 고층 빌딩 문제. 고층 빌딩으로 가려면 뭘 타야 됩니다, 여러분? 뭘 타야 됩니까? 너무 쉽게 나와버렸네요. 액션 감님, 아주 감이 살아있으세요. 자, 보면 우리가 건물에서, 이거 실제 문제거든요? 귀 쫑긋 하시고요. 자, 보통 영연방국가 스타일, 즉 영연방국가 스타일의 사람들은요, 리프트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 특히 아메리칸 스타일은요, 보통 엘리베이터라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쓰임새는 똑같은데 리프트냐, 엘리베이터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IELTS 리딩 문제에서 리프트가 많이 나올까요? 엘리베이터가 나올까요? 당연히 뭐가 많이 나옵니까?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리프트가 많이 나오겠죠. 그쵸? 오케이. 여기가 지금 시간차적으로 뭔가 영상이 끊기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다가 지금 히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리프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겠죠. 오늘 딜레이가 좀 커요. 지금 이 방이요, 되게 폭발적으로 지금 접속자 수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못 들어온다고 지금 카톡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폭발적입니다. explosive, 즉 되게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나가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근데 리프트를 타면요, 여러분, 리프트를 타면, 자, 앞에 줄이 무직입니다. 줄. 자, 여러분, 줄 길다 할 때 뭐라고 쓰죠? 자, 팀파크를 가거나요, 아니면 파고다, 건물 들어와서 어학원에 갔는데, 특히
강남 파고다는 줄이 되게 길죠. 강남 파고다에서 줄이 길다. 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줄. 맞춰보세요. 아, 그래요? Alright, that's good. 이분은 정확히 미국식 스타일의 영어를 구사를 하네요. 스펠링이 약간 어색했습니다. 자, 미국식 스타일은요, there is a long line. 라인이 되게 길다고 하지만요, 영국 스타일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queues. 그래서 보통 복수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large queues라고 하면 보통 긴 줄이나 혹은 줄들이 되게 많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오해가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 가거나 아니면 호주에 가서 지하철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죠. There is a queue라고 얘기를 하면 그 queue라는 단어가 보통 이런 식으로도 인식을 많이 한대요. queue. 그래서 뭐 queue라고 하면 신호라든지 줄이 아니라 신호 아니면 어디 그려져 있는 바다 뭐 그러한 신호 표시를 보고 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제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으려면 네, 영국 영어만국가 스타일은 네, queue 그리고 반대는 line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queue와 line이라는 표현을 저랑 같이 배웠고요. 마찬가지로 발음 차이는 없습니다. 네, 빨리 얘기하면 더욱더 비슷하게 되죠.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많은 큐가 있고 라인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보통 박람회나 아니면 여러가지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를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사가 얼마 만에 열리는지에 따라서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면 한번 보십시오. 행사가 열리는데요. 잘 보세요. The event라는 것이 있죠. The event. Event is held. hel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네 뭐라고 합니까? 뭐 예를 들면 yearly 혹은 monthly.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monthly와 그 다음에 weekly 사이의 발음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읽죠? 왼쪽과 오른쪽. 한번 읽어주세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버퍼링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fortnightly와 그 다음에 몰라요? 아이고 여기 부분 있죠? 무슨 뜻일까요? 과연 fortnightly 그리고 biweekly 실제 문제에서도 나왔거든요. 고득점 형태의 단어 형태로 나왔었는데 실제 라이팅 문제나 리스닝 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fortnightly 그리고 biweekly. 지금 털모찡이 지금 회원님은 우리 학생분은 뉴질랜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약의 컨트랙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아마 fortnight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fortnight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격주 좋네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뭐예요? 2weeks.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예전에 저기 할 때 렉처 듣거나 아니면 제가 파트타임 잡으로도 일했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fortnightly라는 표현을 보았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Your salaries 샐러리가 들어가죠. 혹은 웨지라고도 하는데요. 웨지 어떻게 됩니까? will be 한번 볼까요? pay 자 한번 보죠. fortnightly라는 표현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2주마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외는요 1주마다 혹은 2주마다 보통 인컴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샐러리가 들어오는데 보통 monthly보다는 보통 on a yearly basis 즉 그 yearly basi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fortnightly 하면요 2주마다 pay하거나 2주마다 무엇인가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미국에서는 네, fortnightly가 아니라 네, 뭐라고 읽어야 되죠? 네, bi-weekly라고 읽습니다. bi-weekly.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도 쓰는데요. bi-weekly. 근데 요즘에는 이 작대기가 없어졌죠. 훨씬 더 포멀하지 않은 스타일, 즉 캐주얼하게 바뀌면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어떤 데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semi-weekly 혹은 bi-weekly. bi-weekl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2주마다. 다 이해되셨나요? 됐습니까? 오늘 많이 끊기나 보네요. 그죠? 오케이? That's good.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bi-weekly와 semi-weekly 어쨌거나 IX뿐만이 아니라 해외 나가면 무조건 이거 직면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먼트 시스템, 즉 지불하는 시스템에서 항상 이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weekly 아니면 네, bi-weekly 혹은 위에 있는 이 fortnightly를 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 자, 이제 퀴즈인데요. 이제 퀴즈를 보면 퀴즈 부분들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쵸? biannually. 그렇게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bi-weekly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퀴즈. 여기 보면 자, 여기 요 단어를 들을 건데요. 저기서 저랑 같이 배웠던 단어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Something else that will benefit audiences is the. 그 다음에 the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명사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서 the two we used to have were very small and slow. They have gone now. 그래서 갓됩니다. And we've got much more efficient ones. 되게 효율적인 게 나왔대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파고다에서 직접 만들어준 이름표고요. 매니저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귀엽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음성을 듣고요. 어떤 단어가 나올지 저한테 바로 첫 번째 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품은 다시 얘기하지만 직접 오시면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직접 오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입하시는 분이 받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는 그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Are you ready? 상품이요. 상품은 커피, 그 다음에 돗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 나중에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오케이, 고고 합시다. 제가 직접 제 사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alright, 자, 가보도록 하죠. 네.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저는 신촌 파고다에 있고 그 다음에 IX 강의하면서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네. 해외에 계신 분도 제 거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로. 유튜브에도 좀 리킴을 검색하면 제 거 이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초님 감사하고요. 네. 바로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죠. 둘이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집중하시고요. 바로 5초 뒤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ready? 오케이. 바로 가죠. Something else that will benefit audiences is the new lifts. The two we used to have were very small and slow. They've now gone, and we've got much more efficient ones.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ir conditioning, so it won't get so hot and stuffy. We already had a few seats which were suitable 이제 for 들어갑니다. users, and now there are twice as many, which we hope will meet demand. Something else that will benefit audiences is the new lifts. 와우.
자, 철자까지 바로 맞추셨네요. 키친타월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클랩. 박수, 박수. 완전 완벽하네요. 자, 답은 New Lifts가 맞습니다. 이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리스닝 스킬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거든요. New Lift 정답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실제 IELTS 리스닝 문제였어요. 이거 리프트가 여기서는 엘리베이터입니다. Then it won't get so hot and stuffy. We already had a few seats which were suitable for wheelchair users, and now there are twice as many, which we hope will meet demand. Something else that will benefit audiences is the new lifts. The two we used to have were very small and slow. They're now gone, and we've got much more efficient ones. 자, 들으셨죠? Much more efficient ones. 그래서 리프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봤죠. 기존에 있던 두 개는 스몰해고요. 그리고 느려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체했다는 뜻으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행주 아니고요. 돗자리랑 그 다음 커피 제가 사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키친타월님 당첨되셨고요. 문제가 쉬웠나 보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리스닝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독해 문제인데요. 독해 문제 플러스 라이팅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IELTS 이 영연반국가 스타일의 단어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처음에 영문으로 쭉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서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다음에 나서 한글로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고고. 이게 너무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고. 자, 준비 시작합니다. 자, 3초 뒤에 시작할게요. 자, 이 문제 약간 어려워요. 왜? 변형돼야 됩니다. 품사에 맞게 풀어주세요. 자, 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The rent should be paid on a blah blah basis. 자, British 스타일이어야 돼요. British. 아,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키친타월님 또 맞추셨네요. 키친타월님 이거 너무 정답을 잘 맞추시는데? 액션감님 아쉽습니다. 자, 같이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The rent should be paid. 조금 어렵죠? 어려운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 IELTS 문제거든요. 자, fortnight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약간 고득점 문제. basis. 여기서의 fortnight은 그 adjective 형태고요. 2주의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2주마다 2주의가 아니라 2주의라는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paid on a fortnight basis. 만약에 fortnightly가 되려면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거든요. should be paid fortnightly.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약간 꼬았어요. 제가 문제를. 제 생각에는 키친타월님이 정확히 맞추셨어요. 제 의도를 파악하셨네요. 제 인텐션을. 키친타월님, 자, 까비. 그렇죠? 아쉬워요, 약간. 아쉬우니까 fortnightly 있습니다. fortnightly 있어요. 부사 형태. fortnightly. 자, 방금 써드렸어요. The rent should be paid fort. 아까 저랑 같이 fortnightly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fortnightly를 지금 표현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basis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fortnight만 붙여줬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IELTS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 Alright.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키친타월님은 저한테 오시면 저랑 같이 또 상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무튼 자 퀴즈 들어가죠. 퀴즈 똑같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 마지막 퀴즈인데요. 마지막 퀴즈는요. 저랑 같이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크로코다일 케이브고요. 앤서는 A, B, C입니다. 이 문제 잠깐 어렵거든요. 지금 문제를 빨리 해야 돼요. 30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코다일 케이브라는 곳에 가면요. 자 A, B, C가 있답니다. 자 크로코다일은요. 반드시 must not miss.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B는 temporarily closed. 지금 갔더니요. 닫혀 있대요. C는 large Q가 있습니다. 되게 줄이 길대요. A, B, C 문제를 보시고요. 바로 맞춰 주시기만 되겠습니다. 무조건 음성이 들리고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바로 틀어드립니다. 바로 틀어드리죠. 자, 준비됐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Waiting to get in. But today, we're expecting a lot of people to want to see the crocodile cave, as a couple of eggs have hatched out. So, expect delays there, and, if you like, move on to the seal center first, and then go back when things are quieter, towards the end of the day. 자, 다 들으셨나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문제 다 맞추신 분 바로 올려주세요. A, B, C 크로코다일 케이블 가면 이것이 있네요. Must not miss. B, temporarily closed. C, large queues. 아! 키친타월님 벌써 3개를 다 맞추셨네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보죠. 키친타월님의 정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This, but I'm sure you'll find the seal center, which is directly opposite it, 이제 will 시작됩니다. keep you entertained just as much, if not more. We're also very busy today, as you may have noticed on your way in. Everyone starts here at the aquarium, but as it's so big, there's no waiting to get in. But today, we're expecting a lot of people to want to see the crocodile cave, as a couple of eggs have hatched out. So, expect delays there and... 자, 다 들으셨죠? 지금 보면요. 자, 저랑 같이 트랜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but today we are expecting a lot of people to want to see the crocodile cave. 즉, crocodile cave를 보려고 많이 한대요. 그쵸? 그래서 a lot of people to want to see.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to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못하고요. 자, a lot of people want to see.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데요. The crocodile cave. As a couple of eggs have hatched out. hatched out이라는 표현은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부화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delay가 예상이 된대요. 되게 고득점 형태의 단어 문제인데 실제 IELTS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럼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죠? to see the crocodile cave, as a couple of eggs have hatched out. So, expect delays there and... 자, 다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잘 보세요. A lot of people이 나오죠? 한마디로 a lot of people이 want to see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줄이 되게 길고요. 이런 거죠. The demand for a crocodile cave. 한마디로 수요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B. 그래서 크로코다일 케이브의 수요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뒤에 H는 없애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줄을 오래 기다리다 보면 딜레이가 생기죠, 여러분. 문제가 좀 어렵나요? 학생들이 너무 지금 보니까 키친타월님만 너무 많이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저번 시간에는 조금 쉬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너무 쉬우면은 지루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조금 더 꾸몄거든요. 실제 문제를 많이 갖다 줘서. 어떻게 방향성을 조금 더 쉽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문제 맞추신 분이 지금 키친타월님이에요. 그래서 부엌수건님한테는 제가 저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타월을 드리도록, 타월이 아니죠. 네,
별다방 커피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조작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조작. 답 절대 안 알려줬어요. 돗자리요? 돗자리 드려야죠. 돗자리 드려야죠, 돗자리. 자, 그러면 벌써 32분이 이렇게 흘렀네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30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아, 네. 주의해야죠.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다시 종합하자면요. 해외 배송이요. 해외 배송 힘들어요. 꼭 오셔야 돼요. 신촌 파고다로. 저는 신촌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위킴이었고요. IELTS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현장 강의, 그래서 신촌 파고다에 현장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로 오시면 되고, 만약 지방 계신 분들은 바로 저기 인터넷 강의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 받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요, 조금 더 좀 직관적이고 조금 더 약간 더 뻔한 문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수업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반 학생도 있는 걸로 아는데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윅스 IELTS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